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닭장 아파트를 거론하면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지입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빽빽하게 건축해서 일명 닭장 아파트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닭장 아파트가 우리나라에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더욱더 많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1년 11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법을 새로 개정하면서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던 아파트의 동간거리를 더욱 좁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심에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와 같은 노후된 택지지역에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좁은 땅에도 많은 세대수의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다는 걸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닭장 아파트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닭장 아파트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루 종일 그늘져 있어 햇빛도 못 보고 산다. 동간거리가 너무 가까워 옆집이 다 보이겠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한편 생각보다 좋아 보인다. 이런 닭장이라면 내가 닭이 되어보겠다. 라는 반응으로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도권을 대표하는 닭장 아파트 탑5를 보시고 닭장 아파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뒷부분으로 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져서 더욱 빽빽한 아파트가 나오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인천 서구 가정동에 위치한 루원시티 SK 리더스 뷰입니다. 2022년 1월 입주를 시작해서 2년 정도 지난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45층까지 있어서 아파트가 굉장히 높고 멀리서도 눈에 잘 띄는 단지입니다. 11개의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세대수는 2378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게다가 세대수가 726세대인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같은 공간에 위치해 있어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세대수를 합친다면 3100세대가 한 공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유동인구가 많았고 단지 내 상가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몰려 있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에는 너무 편리해 보였습니다. 이 단지는 인천 지하철 2호선인 가정역의 초역세권으로 교통에 장점이 있습니다. 공항철도와 인접성이 좋아서 마곡, 공덕, 여의도 등의 업무직으로 출퇴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가정역은 호재가 풍부한 곳입니다. 2027년에는 7호선 연장선이 개통 예정되어 있고 향후에는 광역급행철도인 GTX가 예정된 곳입니다. GTX 노선 중에 D 노선과 E 노선이 포함된 곳이라 강남과의 접근성이 좋아질 예정이지만 착공을 시작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먼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 위치한 화서역 파크 푸르지오입니다. 2021년 8월에 입주를 시작해서 3년 정도 지난 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층은 46층까지 있으며 14개 동에 2355세대가 들어가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단지 남쪽에 458세대의 오피스텔이 같은 아파트처럼 붙어 있는데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친다면 2800세대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15개 동으로 많은 동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 단지 내부에서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했을 때가 분리수거 배출 다음 날이었는데 좁은 공간에 너무 많은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 쓰레기를 처리하는 공간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내부에 수영장, 사우나, 키즈카페, 북카페 등의 편리한 시설들이 많아서 입주민들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또한 도보 2분 거리에는 스타필드 수원점이 2024년 1월에 개장했습니다. 별빛 도서관으로 유명한 스타필드 수원점은 개장 열흘 만에 84만 명의 방문객이 올 정도로 화제가 된 곳인데요. 각종 쇼핑과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인프라를 단지 바로 앞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도보 5분 거리 안에 등교할 수 있고 학교까지 가는 길이 공원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도보 13분 거리에는 1호선인 화서역이 위치해 있는데요. 화서역의 호재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확정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2029년에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데 신분 당선이 개통된다면 강남, 판교와의 접근성이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송파파크 하비오 푸르지오입니다. 2016년 9월 입주를 시작해서 8년 정도 지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10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수는 999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이 단지는 동쪽에 있는 오피스텔과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이어져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세대수가 엄청납니다. 4개의 동에 3636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합치면 4600세대의 대규모 세대가 공간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봤을 때는 오피스텔이 닭장 같은 비주얼로 강력하기 때문에 아파트 또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파트의 최고층은 19층으로 높은 용적률에 비해서는 낮은 층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 일대는 성남 비행장 운행고도 안에 있어서 비행고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높게 건축하지 못하도록 높이 제한을 한 것입니다. 용적률은 599%로 높게 계획하고 아파트의 높이는 제한을 두니 옆으로 빽빽하게 세대를 배치하게 됐고 외관상으로는 뚱뚱한 모습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갔을 때는 생각보다 답답한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높이가 높지 않아서 하늘이 잘 보였고 동 사이사이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놀이터와 조경시설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시야가 막혀있는 느낌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의 장점으로는 8호선의 장지역을 도보 5분 거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초역세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장지역 옆으로는 가든5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현대시티 아울렛, NC백화점 등 쇼핑이나 음식점, 카페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이마트도 가깝기 때문에 상권 인프라가 훌륭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검찰청과 지방법원이 위치해 있어서 주변으로 법조타운이 형성되어 있는데 인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도보권으로 출퇴근하기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부천 중동에 위치한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와 힐스테이트 중동입니다. 이 두 단지는 외부에서 봤을 때 하나의 단지처럼 붙어 있어서 더욱 빽빽하게 보이는 단지입니다. 2020년 1월에 먼저 중동 센트럴파크 푸르지오가 입주를 하고 그 다음 2022년 2월 힐스테이트 중동이 입주하면서 2년에서 4년 정도 지난 신축 아파트들입니다. 두 단지 모두 최고층 49층으로 오늘 소개한 아파트들 중에서 가장 높은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천시 중동에서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아파트입니다. 두 단지를 합치면 12개의 동이 있으며 2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이 단지들의 가운데 위치한 동들은 옆동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는데요. 창밖으로 옆집의 내부가 너무 잘 보여서 사생활 보호에 취약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장점으로는 단지 내 상권 규모가 크고 활성화되어 있어서 각종 상권을 이용하기 편리하며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주변에 있어 인프라가 굉장히 풍부한 곳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부천중앙공원이 있어서 산책하기 좋은 자연환경도 갖추었으며 7호선인 부천시청역까지 도보 5분 거리 안에 갈 수 있는 역세권 단지입니다. 그리고 지하철로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부천의 중심 학원가인 상동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초등학교가 멀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가족들이 거주하기 편리한 곳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을 대표하는 닭장 아파트 탑5를 알아보았습니다. 용적률이 높은 빽빽한 아파트의 실제 모습을 보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